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관광 당한 사건인데요.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8세가 되신 김순덕 할머니입니다. 저는 김순덕입니다. 올해로 68세 됐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영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호는 제 첫째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죠.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금은 부장까지 됐어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결혼도 잘했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같은 회사 후배였는데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도 괜찮았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신혼 때는 정말 화목했어요. 명절이면 꼭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제 생신에도 챙겨주고 가끔은 맛있는 반찬도 해다 주곤 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미영아.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도 잘 되고 며느리도 착하고.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자 준호가 태어난 후부터는 더욱 그랬죠. 처음에는 손자를 예뻐해달라고 자주 데려왔어요. 저도 기뻤죠. 첫 손자니까요. 할머니, 준호 좀 봐주세요. 저희가 일하는 동안만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봐줄게. 그렇게 가끔씩 손자를 맡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끔이 자주가 되고 자주가 매일이 됐어요. 그래도 손자니까 참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이제 우리랑 함께 살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며느리도 함께 온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아들이 효자구나, 며느리도 착하구나 했죠. 그래서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손자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집안일도 다 했어요. 기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며느리가 제 방을 창고로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여기 짐 좀 둬도 될까요? 잠깐만요. 잠깐이 한 달, 두 달이 되더라고요. 제 방이 점점 창고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우리가 안방을 써야겠어요. 결국 제가 작은 방으로 밀려났어요. 제 집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가 집안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청소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리는 이 시간에만 해주시고요. 점점 제가 집에서 하인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더 심한 건 아들까지 합세하는 거였어요.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였어요. 언니, 진짜 힘들어 죽겠어. 시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시라고 해야지. 충격이었어요. 제 집에서 저더러 나가라고?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래, 미영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나도 이제 엄마랑 계속 사는 게 부담스러워. 그날 밤 정말 아들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독립하시는 게 어때요? 독립?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도 자유롭게 사시고 우리도 자유롭게 살고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민호야, 여긴 내 집이야. 엄마, 그건 그렇지만 요양원도 좋은 곳 많이 있고 아니면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내 집에서 나더러 나가라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먼저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집 명의가 제 이름이고 아들은 그냥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집주인이시니까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가서 집 시세를 알아봤어요. 제가 30년 전에 산 집이 지금은 15억이나 됐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제 통장 잔고도 확인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2억 정도 있었어요. 모든 걸 정리한 후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에 불러 모았어요. 민호야, 미영아, 앉아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희가 나보고 독립하라고 했지? 아들이 당황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희 말이 맞아. 나도 독립해야겠다. 며느리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고맙다. 그런데 말이야. 네? 내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독립해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왜 나가냐? 너희가 나가라. 아들이 펄쩍 뛰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야, 너 법 공부 안 했냐?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확인해 봐라. 아들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래,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30년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이고 지금도 내 명의야.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가족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냐? 미영아, 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라. 한 달 내로. 엄마. 둘째, 그동안 너희가 이 집에서 산 것에 대한 월세를 내라. 월 200만 원씩 2년간 총 4,800만 원. 엄마,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해? 시세가 월 300만 원인 집에서 월 200만 원이면 싸게 받는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이 용서를 바라? 셋째, 손자 준호는 앞으로 못 봐줘.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넷째,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마라. 나는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야,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독립하라고 했잖아. 좋아, 독립해라. 너희가.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가는 날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호야, 이건 너희가 시작한 일이야.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좀 외로웠어요. 그래도 아들이고 손자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무도 트집 잡는 사람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 집이었구나. 한 달 후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할머니도 준호 보고 싶다고 전해라. 그럼 저희가 갈게요. 안 돼. 준호만 보내라. 너희는 오지 마라. 2달 후에는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다시 화해해요. 화해? 뭘 화해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쫓아내려고 한 거요. 그래, 잘못했지. 그럼 용서해 주세요. 용서? 월세부터 내고 얘기해라. 엄마,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럼 용서도 없다. 그 후로 3개월간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덕이네 아들이 요즘 힘들다던데. 회사에서도 잘리고 빚도 있고 그렇다던데.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니까.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님, 뭐 하러 왔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한 거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민호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빚도 많이 생겼어요. 전세금도 날리고 카드 빚도 있고. 지금 정말 힘들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오고 싶다는 거야. 어머님, 준호 때문에라도 도와주세요. 아이가 자꾸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해요. 할머니가 해준 밥이 그립다고. 그 말에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준호가 정말 그랬어? 네, 매일 할머니 얘기해요.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엄마, 왜 또 왔니? 엄마, 제발 한 번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요. 아들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빚도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1시간 넘게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아들인데. 민호야. 네, 엄마. 너 정말 뉘우치고 있니?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호야, 조건이 있다. 네, 뭐든지 할게요. 첫째, 월세 4,800만 원은 꼭 갚아라. 분할 납부라도. 네, 갚을게요. 둘째, 다시 함께 살더라도 집안일은 너희가 해라. 나는 이제 손님이다. 네, 그럴게요. 셋째, 내 방은 내가 쓴다. 안방 말고 다른 방 써라. 네, 알겠어요. 넷째,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말하면 바로 내쫓는다. 네, 조심할게요. 다섯째, 이 집은 내 집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저한테 극진히 모셔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월세도 꼬박꼬박 갚고 있어요. 월 50만 원씩이지만. 엄마, 이번 달 월세요. 고맙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한번 실망하면 다시 믿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기회는 주는 거죠. 손자 준호도 이제 저를 진짜 좋아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야, 할머니도 사랑한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집안일은 며느리가 하고 저는 편하게 지내고 가끔 며느리가 물어봐요. 어머님, 정말 용서해 주셨어요? 미영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네, 조금씩 더 잘할게요. 그래도 이제는 제가 진짜 집주인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순덕아,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용기가 아니야. 정당한 권리를 찾은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지 않고 행동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요양원에 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한 자식은 혼내야 하고 정당한 권리는 지켜야 해요. 특히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만만해 보인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들들, 부모님 덕분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처럼 되기 전에 효도하세요. 하지만 저희 아들과 며느리처럼 뒤늦게라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지금은 진짜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모시는 것 같고 아들도 예전의 효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준호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때로는 강하게 나서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제 집에서, 제 자리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도 마세요. 가족일수록 더 소중히,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드리고 싶고 아들, 며느리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반성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소중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화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